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7월 수출 14.5% 급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7월 수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5%, 중국 경제를 떡받치고 있는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중 하나인 수출 부진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제 회복 속도는 더욱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인 투자도 미국의 제재로 펀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더욱더 우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소비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삼두마차 모두 삐걱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출 부진은 미중 간 갈등 문제인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 미국의 가랑이 사이로 끼어들어간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1대1로나 아니면 첨단 산업의 발달, 그래서 특히 중국 제조 2025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제닛 앨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21일 러먼더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러먼더 장관이 방문하기 전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디리스킹의 후속 행정명령에는 월가의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출 부진이 중국의 경기 부양 압박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꺼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출, 소비, 이런 모든 것들이 수출, 수입, 소비 이 모든 것들이 다 꺼져버린 현 중국의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7월 수출 14.5% 급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8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강청소는 7월 수출액이 2,817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6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수치인 마이너스 12.4%보다 감소세가 더욱 확대된 것이죠. 이 같은 월간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꼬라박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12월 7일부터 리오프닝에 나섰지만 지금 중국의 모든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은 수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플러스 14.8%로 반등하고 4월달에 플러스 8.5%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5월달에 마이너스 7.5%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해 6월에는 마이너스 12.4%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지금 마이너스 14.5%로 가면 갈수록 지금 마이너스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통제가 심했다는 사실. 코로나19 통제가 심했던 그 시기보다 지금 현재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3월과 4월의 경우 리오프닝에 따른 밀린 수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수출 호조였을 뿐입니다. 지금 7월 수출 실적은 시장 전망치보다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중국 7월 수출 전망치는 마이너스 12.5%였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수출 실적이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분야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밖에 없고 다른 분야는 다 수출 실적이 떨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 실적 감소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 중국이 수출 부진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미중 갈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 이후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서민들은 지갑을 닫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에너지, 독일과 같은 경우는 전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줄었습니다. 중국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주문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이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갈등은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칸 퍼스트,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하는 지금 IRA를 말하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실업률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 전략을 바꾸면서 유럽을 디리스킹에 동참시키면서 대중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기세가 떨어졌고, 중국의 기세가 떨어지니 미국이 더욱더 날뛰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제1수입국이 더 이상 중국이 아닙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미국의 제1수입국은 중국이었는데 지난달부터 중국이 3위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지금 서민의 경제가 죽어버리면서 좀 더 저렴한 것, 좀 더 싼 것, 이것들을 구매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제품 안 사용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중국의 수출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마이너스 23.1%,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20.6%, 일본이 마이너스 18.4% 등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4%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위태롭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러시아로 서방 기업들이 몰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초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중국의 자동차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팔면 좋겠어. 특히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팔면 좋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삼국을 통한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화웨이 제품과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애플도 다 나가고 삼성전자도 나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여지가 중국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로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가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수입도 줄었습니다. 결국 수출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삼자무역, 그래서 가공무역이 발달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수입이 감소가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수출 감소까지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7월 수입 또한 2011억 6천만 달러로 약 2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마이너스 24.7%, 대만이 22.8% 감소로 수입이 줄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 수요의 하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수요의 하락이라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전자제품의 수출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항상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의 전자산업의 몰락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전자산업 업종들이 다들 탈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수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압박과 일본 수입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죠. 중국이 수출, 수입, 내수 모든 부분이 망가지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와 장기 침체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물가 가격의 하락,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는 물건들,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고, 공장은 계속 돌리게 되면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수로 판매를 해야 돼요. 내수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내수조차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내수조차 판매가 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에서 공급이 늘게 되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 알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로 소비되는 부품 물건들이 많아야 되는데 내수도 지금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은 어쩌면 불보듯 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높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으로 고민인 미국 등 서방 국가와는 달리 9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 4.0% 하락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내수가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PPI 상승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속에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마이너스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물품의 가격에 하락의 방점을 찍었다. 결국 PPI 하락은 제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겪었던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수출 감소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후방 산업인 임대료와 가구, 가전 가격이 내려가는 등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나게 되면 지금 임대료, 가구, 가전, 그래서 가구와 가전과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인데 이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상품 가격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네? 그러면 우리 살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이 지출 미루게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하락 때문에.
이는 가뜩이나 청년 실업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직종의 직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것조차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웬만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기 부양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마라고 입을 막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이야기 입을 막는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의 언급을 막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일선 투자기관 관계자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통계국 관계자들은 물가에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본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디플레이션은 중국에서 지금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수출의 하락. 그리고 당연히 수입은 이에 따라서 하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이에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을 때는 일반 서민들까지도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다 샀어요. 그리고 오른 가격에 다 팔았죠. 자기 수준에 맞는 정도의,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몰락을 하면서 이미 가계약을 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다 시궁창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이 단순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던 부동산의 후방산업, 아까 언급했던 전기전자로 불리는 백색가전, 그리고 가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등 인프라, 그리고 5G 통신장비로 들어가는 통신망,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만드는 게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매몰 비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 망했고요. 중앙정부도 망할 거고요. 일반 소비자들도 다 망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만이라도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출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보루로 삼고 있던 수출마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미중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수출이 늘 수 있어요. 늘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하게 가할 것이다. 이는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중국 제조 2025를 제대로 꿰뚫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돌려서 말을 하지만 결국 중국 제조 2025 너희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제 물품을 공급해주는 상황이고 단순 조립만 해야 되고 기술 발전 없고 외국에서 물건 사와서 조립만 하고 살아. 옛날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자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최종 소비자는 우리가 될 것이고 처음 만드는 부품들도 너희가 만들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G2에서 G1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퇴출되고 기술 집약적 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으로 충분히 많은 돈을 받고 일하고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여유를 부리고 살아가야 되는 중국인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지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자, 결국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결국 수출 줄어들 것이고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금 상황은 중국이 아주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중국 내수부터 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그냥 죽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살리고 나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